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미트 디트 수험생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한 번에 합격하는 미트 디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합격자를 몇 명 배출시켰니, 저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몇 점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 이런 광고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신 이후에 학교를 가보시면은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 광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바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지켜주는 그러한 수험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자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습이 관건이다. 이게 제일 간단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학생들 중에 너무 학원 수업에만 전적으로 많이 의존하다가 자습하는 시간을 많이 놓쳐서 오히려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20년의 강의 경험상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습이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자습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8시간 정도라면요, 아마도 8시간 곱하기 일주일 하면은 56시간이죠. 그러면 56시간 곱하기 4주니까요, 한 달이. 그러면 이게 224시간인가요? 이만큼이고, 그러면 224시간에 곱하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언제 시작하셨는지는 몰라도요, 아마 지금 한 5, 6개월 남았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요, 5개월이면 이만큼 시간이죠. 이만큼의 자습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100% 붙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도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습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습하는 그러한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면이 저는 있는데요. 8월 달에는 자습 시간이 최고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달에는 학원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께서 7월 달까지 강의 같은 건 다 마무리 지으시고 8월 달에는 오로지 자습에만 임하여서 8월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자습이 보통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수업이 하나도 없이 오롯이 자습만 한다면은 그때는 하루에 막 한 15시간, 17시간씩 자습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의 자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때 가서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다 못 외웠더라도 기죽을 거 없이 8월 달에 15시간, 17시간 정도 그냥 미친 듯이 외워서, 그래서 8월 달에 최고로 자습을 많이 하여서요, 정리된 지식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공부는 써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수험생이 있거든요. 그런 공부는 머릿속에 잘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손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이것처럼 써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꼭 갖길 바랍니다. 노트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노트 정리를 잘 못하거나 내지는 노트 정리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쓴 글씨의 위력을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노트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서요, 그러니까 내용 전체, 문제풀이 전체, 기출 전체가 하나의 정리된 노트로다가 싹 들어가 있는 노트 하나 갖고 있으면요, 8월 달에 그거 15시간, 17시간 자습해서 다 암기하면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수험생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혹은 자기가 노트 정리는 자기가 잘 볼 수 있으면 돼요. 자기 본인께서 글씨를 잘 못 쓰는 분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쁜 글씨로 형형 색깔의 형광펜을 이용해서요,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다면은 유기화학은 특히 노트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끔가다 학생들 중에는 자습한다면은
내용 정리를 하지 않고 문제풀이만 하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있는 듯합니다. 문제풀이는요, 유기화기서의 문제풀이는 일반학하고 다릅니다. 일반학은 내용 정리가 사실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빨리 끝내놓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응용력을 배양해야 되고요. 유기는요, 내용 정리가 먼저 관건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잘 정리하면은 문제의 응용력은 크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습을 하려니까 자꾸 문제풀이만 공부하는 이런 공부 습관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와 반드시 더불어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1 곱하기 10과 10 곱하기 1은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할 땐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 권을 10번 보자라는 겁니다. 한 권을 10번을 봅시다. 가끔가다 학생들 중에는 많은 방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10권을 한 번 보는 수험생이 있어요.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다 뒤죽박죽 헷갈리기만 합니다. 헷갈리는 지식 상태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한 권을 그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서요. 그거를 최소한 10회독 이상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이상은 꼭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머릿속에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정리된 지식 상태는 결과적으로 미트 디트에서는 당연히 만점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유기화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너무 이해 없이 외울 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오롯이 외우는 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선생의 몫이니까요. 선생이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충분히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잘 외우면 되는 것인데 가끔 가다가 이해를 못 시키는 선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수업을 들었더니 오히려 지식이 더 헷갈리더라. 그래갖고 자기가 그 헷갈리는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책도 참고해보고 저 책도 참고해보고 그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오로지 선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은 학원 선생은 아니겠죠. 대학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뭐 가끔 가다가 뭐 대학 교수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대학 생활 하면서 그러한 교수님들 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오롯이 그냥 책만 읽어주십니다. 그리고선 모르겠으면 레포트 써와라 하는 그런 교수님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게 학원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선생은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수험생에게 철저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걸 갖다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써가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암기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들이 망각하는 것이지요. 미트 디트하고 피트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학생들 중에는요. 미트 디트는 의사가 되는 것이고 피트는 약사가 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의사가 뭐 상급이다라고 사회통념상 보여지는데요. 물론 직업의 귀천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미트 디트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피트는 오히려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유기화학과 일반화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오히려 피트 문제가 월등 어렵습니다. 미트 디트보다요. 그러므로 가끔 가다가 미트 디트 수험생들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피트생의 공부는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피트 공부는 기본으로 다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유기화학 10문제 나와요. 자투로서 일반학 20개, 유기 10개, 30개 나옵니다. 만점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피트생처럼 유기화학에 공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트생들의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점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근데 미트리트는 1년에 못해도 300~400명씩의 만점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문제의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트가 어렵고 미트가 쉬운 것이 진실이므로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피트생처럼 유기화학과 일반화학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수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기출문제를 모르시니까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미트리트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반응은 이거 하고선 딱 나오는 거고요. 피트는 단편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더라도 이것을 추론해야 하고 입체학적 감을 요하는 문제로 뜹니다. 문제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피트생들의 공부를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게 하지 말것, 이게 관건이고요. 균형감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생물 자완을 하시고요. 자투에서 일반학과 유기화학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생물이 30문제고요. 생물이. 그 다음에 화학이 20문제고요. 유기가 10문제죠. 그러면은 공부의 비율도 이 문제 수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유기를 만약에 피트처럼 공부했다 하면은 유기의 공부의 한 50% 이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면 균형감이 무너지겠죠. 문제 수에 비례해서 또 문제의 난이도에 비례하여서 공부의 자습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선생이 말하는 걸 다 숙달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끔 가다가 유기화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10문제 나오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너무 허접하게 쉽습니다. 허접하다는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 사과합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를 왜 그렇게 피트처럼 어렵게 공부하셔서 오히려 그러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에 적합하게 양만큼만 딱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에서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는지 그 점은 좀 한번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가 30, 20, 10이므로 생물에 50%를 투자해야지만 정상적일 것이고요. 아마도 화학에서 30% 정도, 유기화학에서 20% 정도의 자습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균형감을 갖는 방법이며 또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리를 적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최소의 학습으로 최대의 성적을 받자. 효율성 최고로 가자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가르쳐 드리고 시험에 관련 없는 것은 모두 삭제해 드릴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만큼만은 정확하게 다 외워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제 커리만 그대로 쫓아온다면은 유기화학 최소의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결론이 나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느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점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쉽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이지 오로지 제가 잘 가르친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최소의 학습으로 최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이겠지요. 자, 문제 수준이 다르다 아까 했던 얘기고요.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트, 디트와 피트는 분명히 다른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합반하죠. 제가 올해는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내용 강의는 합반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완전히 분리해서 미트, 디트생은 교재를 따로 만들어 내줬거든요. 그래서 피트 교재에서 있는 내용인데 미트, 디트에 없으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건 하지마 이렇게 했던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도 제가 좀 반성하는 바고요. 사실은 저도
미트와 피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강의를 했었어야지만 정상적인데 올해 5월부터는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는 반드시 분리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분리를 할 생각인데요. 제 체력적인 것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만점 받아야 합니다. 자투는 만점 받아야 합니다. 전체 수험생 중에 3,400명이 만점 받는 시험을 거기에 3,400명이 못 끼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투 만점 받는 것은 만점 받아도 100%안 나옵니다. 만점 받으면 99.9%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표준 점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투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만점을 노려야 되고 만점을 노리는 방법은 미트, 디트 시험 공부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많이 이만큼을 공부해서 머리에 뒤죽박죽되면 오히려 많은 공부라고 만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필요한 공부만 정확하게 하셔서요.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 쭉 보는데 참 뭐 여기 쭉 보시면요.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되니까요. 만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부량을 현격히 줄여주어서 세 과목의 균형감의 유지가 중요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게 목표고요. 제가 학원 선생으로서 20년 하면서 제 그나마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친구가 99.9% 먹은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저걸 보내왔네요. 뭐 이렇게 자기 성적표를 보내와서 그 광고를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출문제는요, 학생들이 너무들 기출문제를 그냥 외우려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안 풀리면요. 근데 그거는 반복돼서 나왔을 때 얘기가 되겠죠.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는요, 아마도 그 피트 기출문제 같은 건 특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미트 등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용도는 기출문제를 숙달시켜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실력 점검용이어야 합니다. 본인께서 자기가 그냥 공부를 쭉 가보시죠.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한 7월 달쯤에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더니 물론 최근 1, 2년 거요. 최근 1, 2년 거를 쫙 가만 놔두고 있다가 자기 공부를 쭉 가다가 딱 풀어봤더니 그때 7월 달쯤에 9개, 10개 맞더라. 그러면 자기가 올바로 공부하였구나. 내 실력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었구나 라는 용도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의 경향 파악에 있죠. 기출문제의 수준은 선생님이 쉽다라고 자꾸 말은 하는데 선생님처럼 유기화학에 굉장히 숙달된 사람에게 쉬운 것이지요. 실제로 처음 유기화학을 접한 수험생이 쉽다고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는 내용만 책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문제가 쉬운 거니까요. 미트, 자투는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문제를 어렵게 이상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쉽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들을 하시려고들 합니까? 이 점은 약간 문제가 있겠죠? 자, 수시 미트 등등 수시 지원하실 겁니다. 수시 지원은요. 온리 스펙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미트, 디트 성적을 심지어는 반영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스펙이 대단히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쉽게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스펙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못한 수험생일 때는 미트, 디트 성적으로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지원한 학생들을 합격한 것은 합격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서울대 가는데 저희가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탭스를 900점 받는데 저희가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봉사활동 막 2만 시간씩 하는데 저희가 무슨 도움을 줬나요? 논문 몇 개 내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수시로 붙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학원의 광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수시로 붙든 정시로 붙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합격자면 합격자다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광고하면은 거기에 호흡하는 그런 수험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붙은 친구는 참고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는 학원도 광고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시는 온리 스펙이고요. 정시는 온리
미트 디트 성적에 있습니다. 스펙이 별로 좋지 못한 수험생일 경우에 합격하는 방법은요, 미트 디트를 고득점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짜1, 짜2, 짜2는 만점 받으시고 짜1에서 90%를 넘기시면 그러면은 어느 곳이든지 미트 디트를 반영하는 학교는 다 합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스펙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미트 디트에 올빵하십시오. 미트 디트 공부에 올빵하면요, 영어 성적 제가 경험상 토익 700도 붙은 사람 봤습니다. 학점이요, 제 경험상 79%의 GPA 학생이 붙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학점이 좀 나쁘다 그래서 자꾸 학점 관리하느냐고 뭐랄까 계절학기 듣는다. 그리고 자기의 영어 성적이 나쁘니까 미트 디트를 올빵하여야 할 시기에 영어학원 다니고 있다. 그게 욕심이겠죠. 뭐 학점 관리도 공부하면서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특히 탭스라면은 영어 정말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으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요, 영어 그래 뭐 탭스 700만 넘어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학점 그래 뭐 3.0 정도만 넘어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로지 미트 디트로 한번 승부를 보시지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요,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을 한번 잘 상기해 보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학원 강의는요,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본인께서 들어보고 본인이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인터넷이나 내지는 주변에 수시를 많이 붙여놓고선 그거 뭐 광고 때리는 행위나 내지는 허위 과장 광고나 내지는 뭐 이런 거로다가 이상하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왜 유명 강사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지금처럼 합격을 오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의를 꼭 들어보고 판단하시고, 아무리 본인의 베이스가 약해도 이해시키는 선생 강의를 잘 찾아서 듣는다면요, 그리고 본인께서는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반복적인 암기를 하신다면 저는 미트 디트 시험은 초시 5와 제시에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는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초시 5와 제시에 아무리 베이스가 약하고 아무리 문과고 아무리 자기가 공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본인께서 노력하려는 의지와 그 실질적인 노력만 겸비하고 있다면 초시 5와 제시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시고요, 또 제 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